혈압약을 드시고 계신가요? 매일 약을 챙겨 먹어야 한다는 게 번거롭고 부담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아직 약을 시작하지 않았는데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서 걱정이 되고 계신가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매일 드시는 음식만 바꿔도 혈압을 의미 있게 낮출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비싼 영양제도 아닙니다. 특별한 재료도 아닙니다. 지금 당장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의학 저널에 발표된 임상 연구로 증명된 것들입니다. 단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은 혈압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절대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은 혈압 관리를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보조수단입니다. 꾸준히 드시면서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혈압약 용량을 줄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전제를 반드시 기억하시면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 혈압 전 단계라고 들으신 분들, 혈압약을 드시면서 용량을 줄이고 싶으신 분들,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반드시 끝까지 봐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음식 소개에 앞서 왜 음식이 혈압에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먼저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의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혈압은 두 가지 요소로 결정됩니다. 심장이 혈액을 내보내는 힘과 혈관의 저항입니다. 혈관이 좁아지거나 딱딱해지면 같은 양의 혈액을 내보내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게 수축해야 하고 이것이 혈압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이 두 가지 요소 모두에 영향을 줍니다. 나트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가고 신장이 수분을 더 많이 보유하게 되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이 늘어나면 심장이 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혈관을 이완시키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먹으면 혈관이 넓어지고 혈류 저항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낮아집니다. 혈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영양소를 알아보겠습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식이 요인입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반대로 혈압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마그네슘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키고 혈관 수축을 억제합니다. 질산염은 몸속에서 일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직접적으로 넓혀줍니다. 폴리페놀과 항산화 성분은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동맥경화 진행을 억제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음식들은 이 영양소들이 매우 풍부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고혈압을 잡는 음식 첫 번째는 비트입니다. 비트는 빨간색 뿌리채소로 최근 혈압관리 식품으로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가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질산염에 있습니다. 비트 백지에는 약 250에서 400mg 질산염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채소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함량입니다. 이 질산염이 입속 세균에 의해 아질산염으로 전환되고 위장에서 일산화질소로 바뀝니다. 일산화질소는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을 넓혀줍니다. 혈관이 넓어지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혈압약 니트로글리세린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임상 연구 결과가 정말 인상적입니다. 2013년 영국 퀸 메리 대학교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하루 250ml의 비트 주스를 마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10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8mmHg 낮아졌습니다. 수축기 혈압 10mmHg 감소는 뇌졸중 위험 35%, 심장마비 위험 25%를 줄이는 효과입니다. 또 다른 2015년 연구에서는 고혈압 전 단계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비트를 섭취하게 했더니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아졌고 혈관 탄력성도 개선되었습니다. 비트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착즙해서 주스로 드시는 것입니다. 비트 1개, 사과 1개, 당근 1개를 착즙기에 넣어 즙을 내세요. 매일 아침 한 잔씩 드시면 됩니다. 비트를 샐러드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익히지 않은 생비트가 질산염 함량이 더 높습니다. 익혀서 드실 경우에는 살짝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오래 조리하면 질산염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비트를 드시면 소변이나 대변이 붉게 변할 수 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비트의 색소 성분인 베타레인 때문으로 전혀 해롭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결석 병력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의 옥살산 함량이 높아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비트를 드시기 시작하면 혈압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반드시 모니터링하세요. 두 번째는 고등어를 포함한
등 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 연어, 정어리, 꽁치, 청어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등 푸른 생선이 혈압을 낮추는 이유는 오메가3 지방산 때문입니다. 특히 EPA와 DHA가 핵심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내피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비트와 마찬가지로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강력한 항염 작용입니다. 혈관 내 염증이 줄어들면 혈관이 더 건강해지고 탄력성이 좋아집니다. 셋째, 혈관 경직성을 줄입니다. 오메가3는 혈관벽의 세포막에 직접 결합해서 혈관이 더 유연하게 늘어날 수 있도록 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70개 이상의 임상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 오메가3 보충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4.51 mmHg, 이완기 혈압을 평균 3.05 mmHg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혈압이 높은 사람에서는 더 큰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고혈압 환자에서는 수축기 혈압이 평균 5.9 mmHg 낮아졌습니다. 2014년 발표된 연구에서는 하루 오메가3를 3지 이상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았고 혈관 내피 기능도 개선되었습니다. 고등어를 어떻게 드시면 효과적일까요? 고등어구이, 고등어조림, 고등어 통조림 모두 좋습니다. 고등어 백지에는 EPA-DHA가 약 1.5g 들어있습니다. 연어 백지에는 약 22.5g 들어있습니다. 일주일에 최소 3번 이상 등 푸른 생선을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오메가3 보충제로 드실 경우 하루 EPA-DHA 합쳐서 13g을 드시는 것이 일반적으로 권장됩니다. 주의사항입니다.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메가3가 출혈 위험을 높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수술 전에는 복용을 중단하세요. 세 번째는 바나나와 고구마입니다. 이 두 가지 식품의 공통점은 칼륨이 매우 풍부하다는 것입니다. 칼륨은 고혈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입니다. 칼륨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를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에서 나트륨과 칼륨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칼륨이 많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칼륨은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합니다. 나트륨이 배출되면 혈액량이 줄어들고 혈압이 낮아집니다. 또한 칼륨은 혈관 평활근을 이완시켜서 혈관이 더 넓어지도록 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여러 연구들의 메타 분석에서 칼륨 섭취를 늘리면 수축기 혈압이 평균 4.48 mmHg, 이완기 혈압이 평균 2.96 mmHg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트륨을 줄이는 것과 칼륨을 늘리는 것을 동시에 실천하면 혈압 강화 효과가 훨씬 더 큽니다. 2021년 대규모 임상 연구에서 일반 소금 대신 칼륨 함유 저나트륨 소금을 사용한 그룹은 5년 동안 뇌졸중 위험이 14%, 심혈관 사망 위험이 12% 감소했습니다.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약 400만 450mg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 한 개에는 약 50만 540mg 들어 있습니다. 하루 칼륨 권장량은 5,400-700mg입니다. 매일 바나나 한 개와 고구마 한 개만 드셔도 하루 칼륨 권장량의 25% 이상을 채울 수 있습니다. 칼륨이 풍부한 다른 식품들도 있습니다. 아보카도 반 개에 480mg, 시금치 백지에 558mg, 감자 한 개에 900mg의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주의사항입니다. 신장 기능이 저하된 분들은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서 고칼륨 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고칼륨 혈증은 심장 부정맥, 심한 경우 심정지까지 올 수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드세요. AC 억제제나 ARB 계열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마늘입니다. 마늘은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한 향신료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얼마나 강력한지 알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핵심 성분은 알리신입니다.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알리인이라는 성분이 알리인화제 효소와 반응해서
알리신으로 전환됩니다. 이 알리신이 혈압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산화질소와 황화수소 가스를 생성해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황화수소도 일산화질소처럼 강력한 혈관 확장 효과가 있습니다. 둘째, 혈소판 응집을 억제해서 혈전 형성을 방지하고 혈류를 개선합니다. 셋째, ACE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혈압약 ACE 억제제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임상 연구 결과가 매우 인상적입니다.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들의 메타 분석에서 마늘 보충이 수축기 혈압을 평균 8.3mmHg, 이완기 혈압을 평균 5.5mmHg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일부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입니다. 2016년에 발표된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마늘 추출물을 복용한 그룹이 혈압약을 복용하는 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혈압이 낮아졌습니다. 마늘을 가장 효과적으로 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마늘을 으깨거나 다진 후 반드시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시간 동안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됩니다. 마늘을 바로 열에 가하면 알리인아제 효소가 파괴되어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다지고 10분 기다린 후에 요리에 사용하거나 날 것으로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마늘 12쪽을 매일 드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마늘물로 드시려면 으깬 마늘을 따뜻한 물에 5분 우려내서 드시면 됩니다. 마늘꿀을 만들어 드셔도 좋습니다. 깐 마늘을 꿀에 담가서 2주 이상 숙성시킨 후 매일 12쪽씩 드세요. 주의사항입니다. 마늘은 혈액 응고를 방해하는 효과가 있어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수술 전 2주 동안은 마늘 보충을 중단하세요.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장 자극이 있을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또는 식후에 드세요. 다섯 번째는 베리류입니다. 블루베리, 딸기, 체리, 라즈베리, 아로니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베리류가 혈압을 낮추는 핵심 성분은 안토시아닌입니다. 안토시아닌은 베리류의 짙은 빨강, 보라, 파랑 색깔을 내는 폴리페놀 성분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혈관 내피에서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일산화질소가 혈관을 이완시켜 혈압을 낮춥니다. 둘째, ACE를 억제합니다. 혈관을 수축시키는 엔지오텐신이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습니다. 셋째,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내피를 보호합니다. 산화된 LDL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과정을 억제합니다. 넷째, 혈관 염증을 줄입니다. 만성 혈관 염증은 혈압을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안토시아닌이 이 염증을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임상 연구 결과를 보겠습니다. 2015년 미국에서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서 8년 동안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먹는 사람들은 먹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이 생길 위험이 10% 낮았습니다. 2019년 발표된 임상 연구에서 고혈압 환자들에게 4주 동안 매일 200지의 블루베리를 드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평균 5mmHg 감소하고 혈관 기능이 유의미하게 개선되었습니다. 딸기에 대한 연구도 있습니다. 2019년 발표된 연구에서 중년 남성들에게 하루 딸기 400지을 4주 동안 드시게 했더니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고 혈관 내피 기능이 개선되었습니다. 아로니아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베리류 중 가장 높습니다. 백지당 안토시아닌이 약 1480mg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블루베리의 약 34배입니다. 아로니아 주스를 매일 드시는 것이 혈압 관리에 특히 효과적입니다. 베리류를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신선한 베리류를 매일 한 줌, 약 10만 200지씩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냉동 베리류도 영양 성분이 거의 보존되므로 신선한 것만큼 효과적입니다.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에 올려서 또는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됩니다. 베리류 주스로 드실 경우 설탕이 첨가되지 않은 100% 원액 제품을 선택하세요. 오늘 소개한 5가지 외에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식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의 풍부한 올레산과 폴리페놀 성분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2012년 발표된 연구에서 올리브 오일을 매일 4큰술 드신 분들은 저지방 식단을 따른 분들보다 심혈관 사망 위험이 크게 낮았습니다.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두 번째는 귀리입니다. 귀리의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섬유질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로 귀리죽 한 그릇을 꾸준히 드시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EGCG 카테킨 성분이 혈관 내피를 보호하고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합니다. 하루 35잔의 녹차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일본 연구에서는 녹차를 하루 5잔 이상 마시는 사람이 한 잔 이하로 마시는 사람보다 뇌졸중 사망 위험이 26% 낮았습니다. 네 번째는 두부와 콩류입니다. 두부와 콩류의 풍부한 이소플라본이 혈관을 이완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칼륨, 마그네슘이 풍부해서 혈압 관리에 종합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이 풍부합니다. 여러 연구에서 견과류를 규칙적으로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혈압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 한 줌의 견과류를 간식으로 드시세요.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만큼 나쁜 음식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혈압을 높이는 음식들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염식품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식이 요인입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 장류, 가공식품, 라면에 나트륨이 특히 많습니다. 하루 나트륨 2000mg 이하가 목표입니다. 나트륨을 2300mg 줄이면 수축기 혈압이 5.8mmHg 낮아집니다. 두 번째는 설탕과 단 음식입니다. 설탕과 정제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늘고 이것이 나트륨 재흡수를 촉진해서 혈압이 올라갑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흰빵을 줄이세요. 세 번째는 가공육과 붉은 육류의 과다 섭취입니다. 소시지, 햄, 베이컨에는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매우 많습니다. 붉은 육류의 포화지방도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주 2회 이내로 줄이세요. 네 번째는 과음입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일시적으로 혈압을 낮출 수 있지만 과음은 혈압을 높입니다. 혈압약과 상호작용해서 저혈압이나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하루 소주 12잔 이내로 제한하거나 금주하세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을 실제로 어떻게 식단에 적용하면 좋을지 구체적인 예시를 드릴게요. 아침 식사입니다. 귀리죽 한 그릇을 드세요. 귀리 50지에 물을 넣고 끓여서 블루베리나 딸기 한 줌을 올리세요. 바나나 한 개를 함께 드세요. 아침에 으깬 마늘 1쪽을 10분 두었다가 따뜻한 물과 함께 드시면 좋습니다. 녹차 한 잔도 드세요. 점심 식사입니다. 현미밥 반 공기를 드세요. 고등어구이나 연어구이를 메인으로 두부조림이나 두부구이를 반찬으로 드세요. 시금치나물, 양배추, 쌈채소를 곁들이세요. 국은 미역국이나 된장국을 싱겁게 드세요. 저녁 식사입니다. 고구마 한 개를 주식으로 드시거나 현미밥에 곁들여 드세요. 비트 샐러드를 드세요. 생비트를 채 썰어서 올리브오일과 레몬즙으로 드레싱하세요. 채소 위주의 반찬을 드시고 저녁에는 특히 싱겁게 드세요. 간식입니다. 호두, 아몬드 등 견과류 한 줌과 아로니아 주스 또는 체리 주스 10만 150ml를 드세요. 이 식단을 2주만 꾸준히 따라도 혈압이 유의미하게 변화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고혈압 잡는 음식 TOP5를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비트입니다. 질산염이 일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넓혀줍니다. 수축기 혈압 10mmHg 감소, 하루 250ml 주스로 드세요. 두 번째 고등어와 등 푸른 생선입니다. 오메가3 EPA와 DHA가 혈관을 이완시키고 염증을 줄입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드세요. 세 번째 바나나와 고구마입니다. 칼륨이 신장에서 나트륨 배출을 촉진해서 혈압을 낮춥니다. 매일 드세요. 네 번째 마늘입니다. 알리신이 일산화질소와 황화수소를 생성해서 혈관을 이완시킵니다. 수축기 혈압 8.3mmHg 감소,
으깨고 10분 기다린 후 드세요. 5번째 베리류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혈관을 보호하고 ACE를 억제합니다. 하루 한 줌씩 드세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 혈압약의 대체제가 아닙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약을 계속 드시면서 이 음식들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꾸준히 드시면서 주치의와 상담하시면 혈압약 용량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혈압이 높으신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께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소중한 가족의 혈관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희 건강이답이다 채널에서는 매주 중장년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올려드립니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 해두시면 새 영상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 건강이 답입니다. 감사합니다.